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뭐 예측보다는 좀 까봐야 아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5월 달에 좀 눈여겨봐야 될 업종에 대해서 또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이미 하락한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하락한 거는 뭐 지나간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시장부터 좀 보도록 가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의 차트를 보시면은 중요한 게 오늘 이제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사실 4월 중순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하락 나오다가 중간에 살짝 반짝반등이 좀 나왔다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오늘 한번 빵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다 똑같은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했다는 겁니다. 특히 기관들의 물량이 좀 상당하면서 4월 달에 있었던 저점을 깨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불안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 4월 달 중순부터 시작한 이 하락 있잖아요. 이 하락이 오늘까지 시총이 총 44조가 사라지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힘든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뭐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이벤트가 많은 달이어서 사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달이 이제 5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이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약간 12월 달에 산타클로스 랠리 같은 그런 이제 흐름이 5월 달이었었는데 이번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락이 좀 많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하락이 나와서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뭐 어차피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으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뭐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고 코스닥 시장이 뭐 내려가고 이런 흐름이 아니었고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월 말에 좀 이제 그 중순에 잠깐 살짝 반등이 나왔었다가 중순부터 이제 하락이 나와주면서 뭐 코스피는 계속 내려갔었지만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그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에 의해서 잠깐 반등이 나왔었다가 또 다시 한번 눌려주는 결국에는 하락 추세를 타면서 코스피 시장은 4월 저점을 깼지만 코스닥 시장은 4월 저점까지는 깨진 않았어요. 살짝 그 저점의 지지라인대를 좀 잡아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똑같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이유가 바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오늘 그 오전에 나와줬던 이슈가 뭡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SNS 통해서 이제 그다음에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말을 했죠. 그게 이제 뭐 중국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말도 없이 이 협상 내용을 바꿔버렸다. 이러면서 이제 약속을 딱 깨버리면서 이 관세를 10%에서 15%, 25%로 좀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합의가 원래 이제 된 상태였고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요게 이제 그 중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깼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을 깨겠다. 이러면서 이제 10%에서 25%로 확 늘려버렸고 근데 이제 이게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우리나라도 그 이슈를 대대적으로 좀 보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상한 흐름이 뭐냐면 중국 내에서는 좋은 이슈만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이 중국에서는 뭐 문제 없다. 우리는 이제 뭐 잘 해결되고 있다. 이런 반대 이슈를 막 내보냈었거든요. 중국 내에서는. 그래서 사실 뭐 중국 내에서는 그런 이슈를 보내줬지만 사실 뭐 중국의 네티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 이제 정부에 좀 이제 반감을 가지는 그런 이제 댓글도 좀 달렸고 그러면서 중국 증시도 좀 하락이 나왔고 우리나라 증시는 폭락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이 흐름 자체가 뭐 내일 있을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 내일 그다음에 내일 모레 이제 9일과 10일 날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오늘인데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이 협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까봐야 아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목요일 오늘도 이렇게 됐는데 내일은 더 심하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특히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그 물량을 또 이제 우리 개인분들이 또 다 받아갔거든요. 사실 개인분들은 시장에 폭락이 나오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매도를 쳐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더 폭락이 나왔었고, 이제 이런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양국에서 안 좋은 이슈를 좀 나와주다 보니까 이 협상이 또 결렬되는 거 아니냐. 4월 달이었죠? 2월 달이었나요? 2월 달에 있었던 이 하노이 쇼크. 이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점심 안 먹고 이제 바로 미국행 비행기를 탔죠. 그러면서 이제 하노이 쇼크보다 더 큰 하락이 나왔다. 이러면서 더 이 심한 불안감들.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또 나왔습니까? 지금 이 한국 증시, 이 대한민국 증시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노리자. 이런 이제 흐름들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금을 달러에 투자하자.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4월 중순부터 계속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그런 부분들은 또 배제를 하고 이 한국 증시에서 이제 종목만 계속 이제 매매를 하고 뭐 손실을 보고 수익을 보고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둔감한 좀 뭐 흐름을 좀 보여주었죠. 자, 근데 지금 사실 선반영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의 폭락이 이제 좀 있으면 진행이 될 이제 이 협상에 대한 것들에 선반영됐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흐름으로 끝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무역 분쟁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모든 나라가 거의 연결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나라거든요. 어떤 나라냐면 수출을 하는 제2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의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 이 두 양국이 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불안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이제 엎치고 덮치다 보니까 하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무역 분쟁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들, 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가 미국으로 다시 가는 이 수출 물량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 협상이 꼭 잘 끝나야 된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뭐 협상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고 또 중국에서도 또 이제 뭐 우리도 이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협상이 잘 끝나면 시장에 큰 반등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결렬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일 증시는 그렇게 큰 하락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락하는 종목을 들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짝 하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바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추가 매수가 아니라 내일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았던 흐름인데 우리 또 이 개인 투자자분들 좀 불안하다 보니까 평단가를 좀 낮추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이 뭐 엄청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고민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까 나온 번호로 좀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따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것들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목차였던 이제 5월에 좀 봐야 될 업종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5월에 봐야 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 이슈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해봤자 뭐 다 들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길게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봐야 될 업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제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데 무역 분쟁이 좋게 끝나든 나쁘게 끝나든 올라갈 종목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런 종목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들,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 이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모빌리티 공유 경제가 좀 이제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뭐 소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했다가 이제 못했던 뭐 이제 그 뭐 카카오에서 진행했던 서비스, 그리고 이런 이제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경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뭐 이제 그 전기 자전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좀 이제 성장을 좀 눈여겨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유 모빌리티 경제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카카오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이제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 대리 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 한 해만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했던 건수가 한 23억 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유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제 공유 경제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지 뭐 미국 거로 공유하고 중국 거로 공유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신 것이기 때문에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끝나든 상관이 없는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음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카카오에서 이제 카카오티 바이크라는 것들을 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각 주요 도시마다 다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따른이라고 하는 그 자전거를 우리가 이제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뭐 이제 무료로 타고 다시 이제 반납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바이크,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공유하는 이 시스템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 자전거를 지정된 장소에서 이 딱 대여를 하고 또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 딱 이제 갖다 놔야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지정된 장소에서 타고 그냥 아무데나 이제 반납을 해놓으면은 이 자전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자리 창출과 또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카카오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택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이제 카카오 티바이크, 특히 이제 카카오 티바이크 그다음에 뭐 소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모빌리티를 공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손쉽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경제 성장이 조금 더 이제 눈여겨진다. 사실 이런 사업들은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장했을 때는 더 크게 성장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좀 볼 거예요.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냐면 일단은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인데 사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종목이고 우리가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죠.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한 4월 달쯤에 고점을 딱 찍고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쯤에 고점을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 시장과 정확하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도 쭉 상승했다가 고점을 찍고 뚝 내려오고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수급 차트거든요. 이 수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었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너나 할 거 없이 다 팔았던 이런 시장에서 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은 사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은 기관도 매수하고 외국인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 모든 종목들을 거의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왜?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30%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수출과 연관이 있으니까 다 매도 정리를 해버린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이 모빌리티 공유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다 사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하지만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종목들은 또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흐름인데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사고 수출과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종목들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제 경제 상황과 조금 안 맞는 흐름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는 경제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시장이 좋고 뭐 기업의 영업이익들이 좋고 막 이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잠깐의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빡빡 상한가라든지 뭐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 뭐 따라잡으면서 매매를 해도 되는 시장이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기준이 없단 말이죠.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뭐 말 한마디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막 박살이 나고 이런 시장에서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을 삼아야 돼요? 경제. 이 경제 상태를 이 경제를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모티브로 만든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경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런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이렇게 안 좋은 시장, 그러니까 계속 대내적으로 악재가 터져주는 이런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차트를 볼까요? 자,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이렌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모빌리티 공유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렌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4월 달에 저점을 딱 찍어주고 반등이 나오고 있었던 시점이죠.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자 좀 눌렸고 그때 고점을 딱 찍었는데 그 뒤로 계속적으로 상승해주면서 그 전에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4월 달에 한번 딱 저항 라인대를 만들어주고 지금 5월 달에 조금 내려와주는 모습들 그리고 어제 그다음에 오늘 큰 폭으로 좀 많이 하락했던 시장에서도 견고하게 흘러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이렌텍 종목의 수급 차트거든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몇 개월, 일주일 넘게 계속 들어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월부터 들어왔던 흐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4월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저쪽에서 저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는 흐름들은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진행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들 자체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이제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 이 경제 상태가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이제 뭐 추가 물량을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비중이 별로 없어요.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중 축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비중 축소를 하시고 이런 쪽의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게 지금 이 시장에서는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모빌리티 공유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이고 이미 2018년도에 많은 성장을 이뤘고 2019년도에도 더 큰 성장을 노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신사업이라든지 뭐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를 안 해볼래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악영향을 줬던 것들이 다 외국의 이슈들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러시아, 뭐 그다음에 일본 이런 이제 관계국들에 대한 악재들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눌러버리고 원달러가 막 상승해 버리면서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과 연관돼 있는 업종들은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에서 이렌텍이랑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하락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반등을 보여주거나 오히려 경관 흐름들을 잡아주면서 횡보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 5월 달에는 이제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 뭐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